아침 안개가 논두렁 위로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볕은 아직 미약했고 땅은 밤새 머금은 물기로 눅눅했습니다. 나는 삽자루에 기대어 한참이나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3. 이 밭을 지켜온 세월이 내 나이만큼 됐습니다. 여보, 감자싹이 또 올라왔어요. 안쪽 밭두렁에서 아내가 손바닥만 한 새싹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언제 봐도 따뜻했죠. 나는 흙 묻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들도 알고 있겠지. 이 땅이 우리 손길 기다린다는 걸.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도시에서 버려진 땅, 잡초만 무성하던 곳을 사들여서 삶을 일구었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그 밭이 지금은 마을 사람들 먹을거리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이 깨진 건 봄이 오기 전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청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곧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됩니다. 새로운 도로와 상가가 들어올 거예요. 보상금도 충분히 드릴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밭은요? 그 부분은 공공이익을 위해 협조해 주셔야죠. 그 말 한마디가 삽 끝에 닿은 돌멩이처럼 마음속을 콩 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땅은 내가 손으로 일군 땅입니다. 여긴 누가 판 것도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중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어르신. 그냥 보상금 받고 편히 사세요. 그 말에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이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리다니.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건 아니죠? 욕심이라니. 지켜온 걸 지키겠다는 게 죄냐? 그래도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 땅은 사람을 기억해. 밤이 깊자 창문 틈으로 흙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촛불을 켜고 낡은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군청에서 도장을 찍어줬던 오래된 서류, 그 밑엔 아내의 젊은 시절 이름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땅만큼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밖에선 바람이 불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 이상한 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평화가 무너질 것 같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밤머리 나무에 붉은 표지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수용 예정지 출입 금지. 나는 말없이 그 표지판을 뽑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뻣뻣한 금속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흙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 말, 이제 그놈들한테 보여줄 때가 됐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낯선 차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 SUV, 말쑥한 양복 차림의 남자들. 그들은 마을 회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류 봉투를 주고받았습니다. 할아버님,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누시죠. 그중 하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손엔 반듯한 명함이 들려 있었죠. 건설개발팀장 박기호. 그의 입가엔 매끄러운 미소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희가 이 동네를 아주 좋게 바꿔드릴 겁니다.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밥값은 몇 배로 쳐드릴게요. 그 밥값이라는 게 땅을 팔라는 소리잖소. 그렇죠. 뭐 이제 농사도 힘드시잖아요. 힘든 건 힘든 대로 삽니다. 이 땅이 내 숨이니까. 그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성의 표시입니다. 그냥 커피 한 잔 값이라 생각하시죠. 나는 커피보다 흙냄새가 더 좋소.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참 고집세시네요, 어르신. 고집이 아니라 뿌리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나를 노려보더니
뒤돌아서는 말했습니다. 그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아내는 이상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외롭게 싸우는 건 아닐까요? 외로운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거요. 근데 그 사람들 무서워요. 그 말이 나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얼굴빛은 조금씩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밭에서 김을 매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거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셨네요.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봅니다. 침대 옆에서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땅, 내가 못 지켜도 당신은 지켜요. 그런 말 하지 마. 흙은 사람을 알아요. 누가 사랑했는지, 누가 욕심냈는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흙을 적시며 내 마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땅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일이라는 걸. 그녀가 나에게 맡긴 건 밭이 아니었다. 정직하게 산 세월의 증거였다. 나는 서랍을 열고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군청 도장이 찍힌 오래된 땅 문서. 거기에 묘하게 낯선 글씨가 보였습니다. 기부 체납 1985년. 기부 체납? 내가 그런 걸 한 적은 없었다. 그건 누군가의 손이 문서를 건드렸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놈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노렸구나. 나는 손에 문서를 꼭 쥐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에선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좋다, 내일부터는 나도 진짜로 밭을 갈아엎어주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계 초침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문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기부 체납 1985년. 이 도장이 언제 어떻게 찍힌 건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도장도 없었는데 아내와 처음 이 땅을 샀을 때 군청 공무원은 이건 깨끗한 땅입니다라며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 뒤에 이런 속임수가 숨어 있었을 줄이야. 나는 새벽녘에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멎었고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자전거를 몰고 읍내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벽에는 습기 자국이 검게 번져 있었고 안쪽 복도는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류 담당 직원에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도장이 언제 찍힌 건지 좀 봐주시오. 직원이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눈길을 피했습니다. 이건 내부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 기록 좀 보여주시오. 그건 열람 불가입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딱딱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직원에게 손짓하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땅이 사라지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요? 그건 법적으로 이미 정리된 일입니다. 누가 정리했소? 글쎄요, 세월이 오래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가 말끝을 흐리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손에 쥔 문서가 구겨질 만큼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 낯선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장에 협조해라라는 낙서를 해놓고 갔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들이 진짜 흙을 더럽히는구나. 그날 이후 나는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시로 올라가 군청의 옛 기록을 조사하기로. 그리고 그 일에는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읍내 신문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기자분 계십니까? 오래된 땅 문서 관련 제보를 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목소리. 젊지만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저는 지방지 기자 한지우입니다. 내용을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그와 약속을 잡고 읍내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흙 묻은 내 손을 보고 그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농사 지으세요? 그렇소. 평생 땅만 봤지. 근데 왜 제보를 하시죠? 이 땅이 거짓말을 당했으니까. 그는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기부 체납이라 요즘도 그런 짓을 하나? 그 도장 내 손이 아니라 누군가가 찍었어. 그날부터 우리 밭이 남의 밭이 돼버렸지. 지우는 가만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파봐도 되겠습니까? 파도 뭐가 나오겠소? 진실은 흙 같아서요. 밟아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청과 토지과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았고 나는 오래된 이웃들에게 과거의 서류를 수소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85년 누군가 군청 담당자에게 돈을 찔러 넣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 그 서류의 첫 페이지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기호 당시 토지개발보조원. 그 이름, 그 얼굴. 며칠 전 나에게 봉투를 내밀던 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이름을 흙 위에 새겨주마.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말이야. 며칠이 지나자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말을 아꼈고 눈빛엔 어딘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자 지우가 찾아온 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으며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큰일입니다. 군청 담당자 2명이 휴직했습니다. 서류 관련해서 감사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게 좋은 일 아닌가? 좋은 일 같지만 그쪽에서도 뭔가 감춘 게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프린트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회계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엔 토지 보상비 유용 내역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죠. 금액은 엄청났습니다. 몇몇 마을 이장의 이름도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커튼을 젖히더니 속삭였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나는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흙길 끝에 낯선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엔진이 꺼진 채로 사람 그림자만 비쳤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트럭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돌아가지 않고 내 마루에서 함께 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실을 드러내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난 이미 다쳤지. 마음이 먼저 부서졌거든. 그래도 이런 싸움은 외롭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소. 흙은 늘 혼자 있어도 봄이면 싹을 틔우니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자기 젊은 시절의 순수함을 떠올린 모양이었겠죠. 며칠 뒤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군 토지보상비 비리 의혹 내부 고발자 제보. 기사엔 내 이름은 빠져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날부터 인사는 사라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내게 물건을 팔지 않았고 아이들은 내 밭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 최 씨가 내 대문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왜 괜한 일에 끼어들어요, 어르신. 세상은 그런 거 밝혀도 안 바뀌어요. 바뀌든 안 바뀌든 흙은 거짓말 안 하오. 그런 말 요즘 세상에 안 통해요. 그는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화만 불러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내 담벼락을 스치고 어디선가 새가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지우가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경고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지. 뭐요?
경고면 그만큼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분은 처음 뵙습니다. 난 평생 흙만 봤어. 흙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 밖에서 바람이 불어 들마루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잠시 우리 얼굴을 비추다 이내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지우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빛이었습니다. 그래, 이 젊은이는 아내가 그토록 믿던 흙의 마음을 이어받았구나. 그날 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우리 둘의 밭이 되었구나.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비가 올 듯이 눅눅한 공기 속에서 나는 반머리를 돌며 흙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흙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 심은 감자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바람결에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밭 건너편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순간적인 번쩍임 그리고 휙 소리. 다음 순간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불이야. 나는 맨발로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흘길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돌보던 밭, 그곳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감자 줄기와 콩대가 불에 타며 푸른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나는 아내의 웃음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오토바이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물 좀 가져와라. 우리는 양동이로 우물물을 길어 나르며 불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불은 밭을 넘어 울타리까지 번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스쳤습니다. 트럭에 기대 선 박기호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어르신. 이놈 내 짓이지. 증거 있습니까? 증거. 흙이 증인이다, 이놈아. 내가 달려들자 그놈은 비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지우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다치십니다. 괜찮다. 내 손이 이 땅의 마지막 불을 끈다. 우린 끝까지 물을 퍼부었습니다. 새벽녘 불은 겨우 꺼졌습니다. 하지만 밭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제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흙은 미지근하고 그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다 남은 돌멩이 사이로 검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반짝였죠. 지우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USB 메모리였습니다. 이게 뭐죠? 글쎄다, 누가 떨어뜨린 걸까? 지우가 조심스레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건 오래된 문서 파일들. 1985 토지 계약서, 보상 내역 비공개, 그리고 군청 내부 서명자 명단. 그 속에는 군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폭탄입니다. 아니, 새싹이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불길이 다 태운 줄 알았는데 이 작은 흙덩이가 진실을 품고 있었구나.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들이 온 겁니다. 좋다. 오라 그래. 이 밭, 이제 그냥 밭이 아니니까. 하늘엔 잿빛 새벽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길의 붉은 흔적 사이로 타다 남은 감자싹이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불이 다 삼키지 못한 건 희망이었다. 불길이 사그라든 다음 날 밭은 재와 검은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내려앉아 불탄 냄새와 섞인 연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삽자루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그 밭이 오늘은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흙은 거짓말 안 해요. 그 말이 다시 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재를 헤집자 손끝에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아내의 손 같았습니다. 지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경찰은 화재 원인을 자연 발화로 결론냈습니다. 자연 발화라 세상에 불도 편리하게 피우는구먼. 증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흙은 증거를 품고 있어. 태워도 남는 게 있지. 사람 마음처럼.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 파일 이미 복사해서 본사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도 기사를 내기 두려워합니다. 군수 이름이 걸려 있다면서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양반은 어떡할 셈이요? 포기 못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이제야 생겼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참 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가 아내의 말을 닮았구먼. 네. 흙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지. 그대도 그 말을 믿는 사람 같아.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카메라를 들어 불탄 밭 위로 렌즈를 향했습니다.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하죠.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할지도 몰라요. 찰칵. 셔터 소리가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제가 흩날리며 햇살 속으로 퍼졌습니다. 그 속에서 초록빛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감자싹 하나가 살아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줄기 끝에서 아주 작게 새잎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살아있네. 어르신. 봐요, 기자 양반. 불이 다 태운 줄 알았는데 이놈은 끝내 숨을 쉬고 있었어. 그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썩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잎사귀를 감쌌습니다. 작고 연한 초록빛이 손바닥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 새싹이 세상에 말해줄 거요. 정의는 타도 다시 피어난다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곧바로 그의 기사 첫 장에 실릴 사진이 되겠죠. 하지만 그날 밤 지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비공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르신, 저를 협박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겁이 났소? 솔직히 조금은요. 겁이란 건 좋은 거요. 겁이 나면 사람은 더 조심하게 되니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탄 밭 위로 별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그 별빛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 밑엔 피곤이 깊게 내려앉았고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그 영상 말이요? 네. 어젯밤 새싹 사진과 함께 기사 원고를 보냈습니다. 오늘 자정 전국 언론에 동시에 공개될 겁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터뜨려야지. 그럼 어르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라니. 난 평생 흙하고 살았어. 이제 흙이 진실을 말할 차례지. 우린 오래된 초소 같은 마루에 앉아 작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밭의 화재 영상, 박기호의 얼굴, 그리고 기부 체납이라 찍힌 조작 문서의 스캔본이 차례로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새싹이었습니다. 지우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서가 잠시 멈췄다가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순간 새벽의 정막이 깨진 듯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이틀 후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신문 일면엔 군 재개발 비리 폭로 내부 고발 영상 공개. TV에서는 군청과 건설사 간의 거래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기부 체납 조작 서류 발견이라는 문장이 떴습니다. 그날 오후 박기호가 체포됐습니다. 그가 경찰차에 태워질 때 그의 눈이 잠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당혹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입모양이 분명히 읽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 땅 때문이지. 지우는 내 옆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늘 움직였소. 그저 이번엔 바른 쪽으로 돌았을 뿐이요. 그날 저녁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 위로 새싹이 더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중 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잿가루가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사진기를 들어 내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장면이에요. 정의가 흙에서 피어나는 순간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의란 게 거창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냥 뿌리 같은 거였구먼. 발표도 또 살아나는 거지.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해질 무렵의 새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의 용기 위에 서 있는 고요였습니다. 그날 밤 TV 뉴스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한 노인의 밭에서 시작된 한 통의 영상이 지역 사회의 부패를 드러내며 정의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흙은 거짓말 안 하지. 그리고 사람도 결국은 그 흙으로 돌아가니까.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 불타던 밭은 이제 작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꽃을 심고 주민들이 물을 주며 돌보는 곳. 사람들은 그 정원을 진실의 밭이라 불렀습니다. 정원의 한쪽엔 오래된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땅은 거짓으로 덮일 수 없었다. 그 아래에는 내 이름이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심은 꽃들 사이로 어느새 내가 심었던 감자싹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초록빛은 마치 그날의 잿더미 위 새싹이 자라난 모습 같았습니다. 그때 지우가 정원 입구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머리엔 흰머리가 조금 늘었고 손엔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자 기사입니다. 신문 일면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의 밭 복원 3주년 지역의 희망 상징되다. 그 밑엔 내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감자싹을 손에 올려놓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은 바로 지우가 처음 찍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기자 양반, 세상은 이제 좀 바뀌었소? 조금은요. 요즘은 진실을 지킨 농부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자고 하네요. 그런 건 필요 없어. 이 밭이 살아있는 게 이미 다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세월과 눈물 그리고 땅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한 아이가 달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씨앗 이름이 뭐예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이란다. 발표도 다시 피어나는 씨앗이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새싹의 초록빛이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자꽃이 살랑거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달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흙은 거짓말 안 해요. 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땅은 거짓을 잊지 않고 정의는 결국 돌아왔어요.
새벽부터 불던 바람이 꽃잎을 흩날리며 정원 위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작은 흙먼지 하나가 햇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건 마치 세상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